1464년 10월 13일 장남의 죽음을 지켜본 노인은 17일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노비의 삶부터 세종의 곁에서 육남 2녀를 출산하고 궁궐 내 권력 다툼 사이에서 생존하기까지의 신빈 김씨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피로 얼룩진 왕자들의 권력 투쟁에서 해빈 양씨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비결은 어린 수양대군의 유모가 되어준 것. 하지만 12세 막내 아들의 죽음 그리고 세종의 부재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세종이 사랑한 여인 신빈 김씨.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1464년 9월 조선 한양. 한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58세. 장남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7일째 되는 날이었죠. 피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첫 아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녀는 13세 노비 소녀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 권력자의 어머니가 된 여자였습니다. 육남 2녀, 세종의 수많은 후궁 중 압도적 1위 출산율을 기록한 여인.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왕자들이 서로를 죽이던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 게임에서 그녀의 아들들만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같은 후궁 해빈 양씨의 아들들이 모조리 처형당할 때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오히려 공신이 되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13세 소녀는 어떻게 궁궐 최고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승리의 끝에서 그녀가 선택한 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생존 전략가이자 가장 슬픈 어머니였던 신빈 김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18년 어느 봄날 13세 소녀가 처음 궁궐 문을 들어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아버지는 김원, 어머니는 고씨. 그런데 이 소녀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내자시 소속 공노비, 왕실 물품을 관리하는 관청의 종이었던 거죠. 13살 노비 소녀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왕의 여자가 되고 6명의 왕자를 낳을 거라는 걸. 자신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뚫고 살아남아 대를 이어 번성할 거라는 걸. 그런데 그날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경 왕후, 그러니까 태종의 비가 그녀를 눈여겨본 겁니다. 저 아이 성품이 곱구나. 노비 소녀는 소헌 왕후, 그러니까 세종의 왕비를 모시는 궁녀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그녀를 만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21살의 왕과 13살의 소녀. 첫눈에 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분명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꼼꼼하고 얌전하지만 똑똑한 소녀. 무엇보다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고 실록은 전하죠. 1418년 궁궐에 들어온 소녀는 성실했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눈여겨봤습니다. 조용하지만 꼼꼼하고 얌전하지만 똑똑한 소녀. 그리고 1427년 세종 9년 김씨는 첫 아들 계양군을 낳습니다. 20살의 나이였죠. 실록은 이때 궁인 김씨가 아들을 낳았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아직 후궁 신분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28년 의창군, 1429년 밀성군, 1430년 익형군. 김씨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1433년 영해군, 1439년에는 막내 담양군까지. 육남 2녀, 세종의 여러 후궁 중 압도적 1위 출산 기록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조선 궁궐에는 수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유독 신빈 김씨에게만 집중했던 거죠. 12년 동안 6명의 아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그녀를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당시 왕비 소헌 왕후는 살아있었습니다. 8남 2녀를 낳은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헌 왕후도 신빈 김씨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중궁이 매사를 위임하고 왕비가 후궁에게 이를 맡길 정도였다는 거죠. 왕비의 질투는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신빈 김씨는 교묘했습니다. 아니, 현명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철저히 아랫사람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양궁을 섬기는데 오직 근신함으로. 실록의 표현처럼 그녀는 왕비와 대비를 극진히 모셨죠. 세종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왕비의 신임까지 얻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궁궐의 여자들은 서로를 죽이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빈 김씨는 그 게임에서 승리한 거죠. 싸우지 않고. 1446년 소헌 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후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왕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후궁 중 누구도 왕비로 책봉하지 않았죠. 다만 한 여자만을 계속 찾았습니다. 바로 신빈 김씨였죠. 실록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정황상 분명합니다. 1439년 막내 담양군을 낳은 후 신빈 김씨는 종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고 같은 해 신빈으로 봉작됩니다. 이건 사실상 세종이 그녀를 특별히 대우했다는 증거였죠. 세종은 그녀에게서 평화를 찾았을 겁니다. 세종은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왕이었죠. 한글 창제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왕에게 신빈 김씨는 유일한 안식처였을 겁니다. 김씨는 종 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고 이어서 신빈으로 봉작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신빈 김씨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헌 왕후의 아들 수양대군을 돌보는 일. 중궁이 매사를 위임하고 막내 아들을 기르게 하였으니 성품이 근신하지 않았다면 중궁이 하필 소생 아들을 기르게 하였겠느냐.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비가 자기 아들을 맡길 정도로 신빈 김씨는 신뢰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양대군이 누군지 아시죠? 훗날의 세조, 그 사람입니다. 신빈 김씨는 어린 영흥대군의 유모 역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신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왕실의 두터운 신뢰를 얻은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437년 장남 계양군이 한화의 딸과 혼인합니다. 여러분, 한화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초기 최고의 실력자, 명나라를 오가며 세도가 하늘을 찌르던 권력자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화의 막내딸은 훗날 인수대비가 됩니다. 계양군의 처남매부가 성종의 장인이 된 거죠. 이쯤 되면 아시겠습니까? 신빈 김씨의 가문은 이미 조선 최고 권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단종을 압박하고 조선은 피로 물듭니다.
이때 후궁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해빈 양씨, 그녀도 세종의 후궁이었죠. 그녀의 아들들은 단종을 지지했습니다. 금성대군, 화의군, 해빈 양씨의 아들들은 수양대군에 맞섰죠. 그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해빈 양씨의 아들들은 모조리 처형당했고 친정 집안까지 몰살당했습니다. 같은 세종의 후궁, 같은 왕자의 어머니였지만 운명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오히려 계유정난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도왔던 거죠. 왜일까요?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유모의 아들들. 세조는 그들을 칼로 벨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호했죠. 내가 어릴 적 젖을 먹이고 키워주신 분의 자식들이다. 신빈 김씨가 수십 년 전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식들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해빈 양씨가 정의를 선택했다면 신빈 김씨는 생존을 선택한 거죠.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빈 양씨의 핏줄은 끊어졌고 신빈 김씨의 핏줄은 번성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승리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권력의 중심에 섰죠. 세조는 조선의 왕이 되었고 신빈 김씨는 왕의 유모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온천에 갈 때마다 아들들이 뒤를 따랐고 관찰사들이 극진히 대접했죠. 신하들은 비판했습니다. 너무 사치스럽다고. 하지만 세조는 오히려 명했습니다. 신빈을 대접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그녀는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단 한 명도 왕이 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비참하게 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은 장남 계양군은 왕자의 난 이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세조, 즉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할 때 적이 아닌 동맹의 길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양대군을 직접 길러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신빈 김씨였기 때문입니다. 세조에게 계양군은 정적의 아들이 아니라 유모의 아들이었습니다. 계양군은 계유정난 이후 공신이 되었고 가문은 조선 최고 권력층과 혼인으로 연결됩니다. 그의 아내 집안은 훗날 인수대비로 이어지는 조선 핵심 외척 가문이 됩니다. 둘째부터 다섯째 아들 조용히 살아남은 왕자들, 의창군, 밀성군, 익형군, 영해군. 이 네 왕자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튀지 말 것, 줄 서지 말 것, 맞서지 말 것. 해빈 양씨 아들들이 단종을 지지하며 정의의 편에 섰을 때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왕자들은 관직을 받되 앞에 나서지 않았고 왕을 섬기되 정치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자연사에 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선의 왕자라는 이름으로는 드물게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담양군의 삶과 죽음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무너뜨린 아이 신빈 김씨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막내 아들 담양군이었습니다. 1439년생 신빈 김씨가 신빈으로 봉작된 해에 태어난 아이. 어머니가 가장 늦게 얻은 아들이자 가장 많이 품에 안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그런데 1450년 12살의 나이로 요절합니다.
신빈 김씨가 가장 아꼈던 가장 어린 아들이었죠. 왕자의 난도, 권력 투쟁도 아무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신빈 김씨는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가장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심정을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위해 불경을 인쇄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굳고 낭비라며 반대했습니다. 문종은 쌀 500석을 내주었지만 신하들은 국고를 낭비한다며 비판했죠. 신빈 김씨는 궁궐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아들 의창군이 머리를 기르시라고 청했지만 신빈 김씨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처의 사람이다. 궁궐 최고의 승자가 세속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비구니가 된 겁니다. 신빈 김씨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고귀한 신분, 세조의 보호, 자손의 번영.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은 여인이 삶의 공허함 속에서 비구니가 되고자 결국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12세의 막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아들 밀성군은 어머니를 오래 모시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경기도 남양주에 묘적사를 세우고 후하게 시주했습니다. 신빈 김씨의 원찰로 삼은 거죠. 어머니는 그곳에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을 위해, 살아남은 아들들을 위해. 그렇게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1464년 9월, 장남 계양군이 죽습니다. 신빈 김씨는 첫 아들의 시신을 지켜봤을 겁니다. 13세에 궁에 들어와 20살에 낳았던 그 아들. 45년을 함께 살았던 첫 아들이었죠. 그리고 17일 후 신빈 김씨도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던 걸까요? 세종은 이미 14년 전에 떠났고 막내 아들도 떠났고 이제 장남마저 떠났습니다. 세조는 쌀, 콩 등 70석을 부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는 그녀의 묘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6남 2녀, 그녀가 낳은 자손들이 대를 이어 관리하고 있죠. 신빈 김씨, 13세 노비 소녀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여인. 생존의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했지만 결국 비구니가 되어 세상을 떠난 여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세종의 사랑을 받은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모든 권력은 무력했다는 것.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왕자의 어머니도 권력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무사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